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벌써 여름의 5번째 절기죠. 소서네요. 오늘도 무더운 하루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더위가 주로 남쪽으로 집중되면서 오늘 원주의 낮 기온 2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만 여전히 덥겠습니다. 또 한낮에는 강한 자외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제8대 횡성군의회 후반기 의장에 권승근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 당초에는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만은 탈당계를 제출하고요. 결국 이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서 의장에 선출되었는데 여러 가지 좀 많은 논란도 후유증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직접 그 입장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또 원주 문막에 설립되었죠. 친환경유역통합관리센터인 물빛누리의 프로그램과 시설 소개해드리겠고요. 또 원주시가 기초수급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이 희망통장 사업에 참여할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하네요. 그 내용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죠. 7월 7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휴가철에 도내 코로나19 유입 인구의 증가세가 염려되면서 감염, 재확산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의 경우 해외여행 수요가 국내로 전환되면서 도내 곳곳으로 몰려드는 외부 관광객들을 위한 감염 우려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해수욕장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평창의 동계 종목에 국가대표 선수촌이 들어섭니다. 대한체육회는 이를 기념해서 어제 기념식을 가졌고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올림픽 개최국의 위상에 걸맞는 국가대표 훈련장을 조성해 평창을 아시아 동계 스포츠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강원도가 국내 최초의 액화수소 산업 규제 자유특구에 최종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는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액화산업의 육성 등 액화수소 산업의 전진 기지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제8대 횡성군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었습니다.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권승근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가면서 의장이 또 당선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후유증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권승근 의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의회 권승근 의장 연결하죠. 의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네. 정식으로 이제 임기가 시작되신 거죠? 네, 7월 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군요. 네. 위회 운영이 지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네, 저희는 우리 의사과하고 예. 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 차질 없이 지금 일정을 마치고 있습니다. 예, 일정을 마치고 있다. 차질이 없다. 네네. 알겠습니다. 좀 이게 여러 가지 자세하게 여쭤볼 게 많이 있습니다. 네네. 먼저 군의회 의장이 당선된 소감부터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먼저 당선의 영광을 주신 횡성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횡성군의회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기쁨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후반기 의회에서는 전반기의 연장성산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의정을 하겠으며 진실함과 신뢰감이 묻어나오는 의정을 펼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적해 있는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생과 협치의 기조 아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토론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 여쭤봐야 되겠어요. 원래 당초 민주당 소속이셨죠? 네네. 예, 그런데 그 탈당계를 제출하시고 이제 완전히 탈당이 이루어진 겁니까? 네, 탈당 처리가 됐고요. 예.
제가 먼저 이제 탈정 처리를 먼저 제가 보냈는데, 예. 나중에 이제 뭐, 그게 또, 당에서는, 예, 제명 처리가 네, 됐고요. 뭐, 네, 제명 처리됐고. 예, 아무튼 결론은 네네. 무소속이시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당적을 뭐 미래통합당으로 옮기실 계획은 없으신 겁니까? 저는 그런 거는 추후에도 없습니다. 제가 예. 평소에 생각했던, 네, 제가 또 철학도 있고, 네. 저는 뭐 요즘 뭐 말에는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진보다, 뭐 보수다, 네. 뭐 중도다. 오늘 아침에도 뭐 이제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저는 합리적인 저는 중도성 좀 저는 역할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제 본인이. 예. 네네. 네, 그래서 당초에 민주당 소속이었다는 게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뭐 없지 않아 그런 면도 있었지만은 예. 제가 또 민주당에 뭐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네. 네, 그래서 제 자신 스스로 또 그쪽으로다가 제가 또 약간 진보 성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네, 그렇게 제가 그쪽으로다가 제가 입문을 한 겁니다. 예. 하지만은 뭐 군정을 위해서는 이제 굳이 당적을 따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네, 이런 맞습니다. 결심을 했다라고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네, 근데 뭐 본인의 정치 철학도 중요합니다만은 또 이제 정치 도의라는 거 측면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어찌되었든 간에 민주당 당적으로 그 의원이 이제 당선이 되셨는데 네, 결국 이제 그 의장 선출에 있어서는 좀 당론이 네, 배고인 위원 쪽으로 이제 그 어느 정도 결론이 나 있었는데 네.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하시고 탈당을 지출하면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네. 이제 당선이 되신 거거든요. 일단 네네. 그 민의를 배반했다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물론 뭐 돌을 저한테 던지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예, 그렇지만 저는 그거 달게 받겠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런 우리 그 지방자치자체가 30년 가까워졌지만은 지금 우리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정서가 틀립니다. 행성 같은 경우에는 또 행성 나름대로의 네, 또 그런 정서에 또 기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제가 의원으로서 또 의장으로서 또 합리적인 방향으로서 당적을 포기하고 하는 것이 낫겠다. 네, 이런 거를 생각도 했고 또 주위에서 또 그동안 평상시에 또 많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예. 네네네. 그런 그 결론이시라면은 지금 현재 네. 뭐 기초지자체장이라든지 기초의원들도 다 이제 그 당 공천을 받고 네네. 이제 그 출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공천제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저는 늘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우리 정당 정치에서는 뭐 또 그렇게 또 미뤄왔기 때문에 선거 때는 당을 또 뭐 갖고 또 해이지만은 또 우리나라 이제 정치를 이제 그런 구도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은 예. 선거가 끝나면은 늘 우리 그런 얘기 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은 당 필요 없다. 오로지 행성 국민을 위해서 예.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 우리 대기관으로서 이런 이제 그런 얘기를 늘 이제 많이 그런 얘기를 이제 뭐 했었습니다. 예. 네네. 이 부분은 뭐 사실 뭐 다른 의견들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좀 약간 논쟁거리가 됩니다만은 네네네. 이 정도로 뭐 어떤 그 의견이셨다 뭐 제가 이제 확인하는 걸로 이제 그치겠고요. 네네네. 좀 현실적 문제 따져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뭐 일주일 정도 임기 시작하셨고 뭐 차질 없이 의정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합니다만은 이 네.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좀 격렬하게 이 부분 현재 그 좀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등이 네네. 크고 현재 의사 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앞으로 좀 봉합될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네, 이거 지금 의사 일정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그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네. 바라볼 때는 이제 뭐 이게 360일 의사 일정이 있는 게 아니고요. 회기가 이제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전반기 회기는 끝났고, 근데 후반기 회기가 이제 7월 말쯤 해가지고 이제 3차 추경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같이 뭐 특위를 만들어서 군단위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 이제 특위에서 이제 예산 조정을 또 하는 거고, 예. 평소에는 뭐 이런 뭐 의원님들이 뭐 회기 뭐 매일 이렇게 뭐 출퇴근해서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저는 의장으로서 네, 의회에 이제 모든 것을 제가 또 이런 지휘권이라든가 이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의장으로서 매일 이제 출근을 해서 의사 일정에 의해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뭐 많은 이제 기관을 이제 방문을 하고
또 이제 의견 수렴을 듣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까지도 제가 계속 직접 기관 방문을 일정을 잡았습니다. 네. 네네. 예. 네네. 뭐 의장님 개인의 어떤 뭐 그런 활동은 또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하시겠다라고 네네. 이해합니다만은 결국은 의회가 열렸을 때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그 군의회가 이제 7명이고요. 네. 그 중에 민주당 소속이 2명이고 또 민주당 네. 전 그 당적을 가지셨던 분까지 해서 3명이에요. 네. 네네네. 또 미래통합당도 3명이고 네. 또 이제 그 의장님은 이제 무소속입니다만은 네. 이게 결국은 어떤 그 단합된 어떤 그 의견 도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당히 네. 지금 현재 구조상 이게 참 힘들어졌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만은 네. 뭐 이게 제대로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왜냐면은 얘네 좀 뭐 국회에서도 국회의장 당적 버리지 않습니까? 아, 예. 그러면 우리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지방 그 자치에서도 당적 버리고 진짜 중간 입장에서 합의적으로 네. 양쪽을 다 아우르면서 거기서 이제 도출될 부분 그렇게 협상을 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국회와 네. 비교하셨을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만 국회야 뭐 300명 중에 1명이고요. 네네. 지금 7명 중에 1명인데 그 비중이 굉장히 비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네. 이게 당적을 이탈하셔서 또 가셨기 때문에 사실 감정의 골은 굉장히 깊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이게 굉장히 쉬운 것도 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던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거 우리의 목숨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물론 이제 예, 그런 예. 거 이제 제가 그 동안에 예. 뭐 의원직도 갖고 있으면서 또 제가 또 생각했지만은 또 여러 또 사회 경험도 갖고 있으면서 네. 갈등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갈등이라는 건 없는 게 또 우리 또 현 사회 구조가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봉합할 수 있는 또 그런 것도 제가 바지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자, 네네. 이 부분 이렇게 정리하고요. 네. 향후에 좀 어떻게 또 의정 활동이 펼쳐질지 저희가 계속해서 좀 보겠고요. 네네. 횡성군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되는 것, 좀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횡성군에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습니다. 네, 먼저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는 여전히 확실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군소법 관련한 시행령, 시행 규칙안이 과도하게 국민의 사유자산권을 침해하고 지역개발을 규제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강원도와 횡성군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어 지역 발전을 이제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사업으로 만들어 나가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해결되기 추진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후반기 의회에서는 횡성군과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토론하여 실질적 해결책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뭐 다른 의장님들 후반기 이제 그 의장단 이제 시작하신 네. 분들은 좀 약간 좀 덕담성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 좀 묻는 것이 주였습니다만은 네네. 아무래도 우리 의장님은 좀 여러 가지 그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네. 과정 또 앞으로의 걱정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여쭤볼 수밖에 없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아유, 예, 충분합니다. 그런 걱정 뭐 당연히 또 가지고 계실 거라 이제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네. 이제 국민들에게 이런 걱정 어린 눈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운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 또 각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좀 그런 그 네. 각오의 말씀 오늘 얘기해 주시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네네네. 저는 후반기 의장으로서 이제 오로지 행성 국민들만 바라보겠습니다.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귀를 기울여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만족하며 체감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면서 신뢰받는 의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국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혜와 의견을 모아주시고 애정어린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신다면 저를 포함한 횡성군의회 의원 모두는 열정을 다해 의정 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후반기 의회의 중심에 공정을 두겠습니다. 공정이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공평하고 올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흥성군의회 권승근 의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문막에는 지난해 11월에 물빛누리가 개관되어서 운영되고 있죠. 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또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이 문화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지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정식 명칭이 깁니다. 친환경 유역 통합관리센터인 물빛누리 지난해 개관했습니다만은 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센터입니까? 네, 친환경 유역 통합관리센터는 물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인데요. 하천 환경과 유역 관리에 대해 지속적인 시민 참여와 관심을 독려하는 다양한 실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문마급의 친환경 유역 통합관리센터인 물빛누리는 지난해 11월에 개관했는데요. 3층 규모로 조성된 원주 친환경 유역 통합관리센터인 물빛누리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친환경 물절약 프로그램 그리고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권경윤 교육지원팀장에게 듣겠습니다. 친환경 유역 통합관리센터는요, 물 관련한 수질 개선이라든가 물 오염 방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유아부터 성인까지 연령별 수준에 맞는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직 이제 초반이고 저희가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라서요. 차근차근 준비해가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가을에 이제 그림체 공간 디자인 해가지고 그림체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제 공간 전체에 풀어낼 계획이에요. 그래서 가을 이후에 되면은 좀 더 풍성한 센터 모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가치공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 세제, 캔을 재활용한 LED 조명 만들기 같은 거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들도 이제 연령별로 다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전문의 해설사를 통해서 생태 환경에 대해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생태 해설 프로그램. 이게 또 11월까지 진행된다고요? 네, 친환경 유역 통합관리센터 물빛누리에는 생태 홍보 전시 기획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생태 홍보 전시 기획실을 방문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지난달 22일부터 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주의 하천 이야기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문제 등을 전문 해설사를 통해 보다 쉽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데요. 물과 관련해서 VR 체험과 매핑 파노라마 영상 관람 등 다양한 콘텐츠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태홍보 전시 기획실에서는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는 생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모든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족을 포함해서 어린이집과 같은 단체도 신청할 수 있고요. 방문일을 기준으로 24시간 전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권경용 교육지원팀장에게 듣겠습니다. 저희 센터 내 생태홍보 전시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3층에 마련되어 있는데 그곳에 이제 예약을 하고 오시면은 전문 해설사분들께서 원주 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기 문막 주변의 섬광에 대한 이야기 이런 원주 하천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물과 기후변화 관련된 이야기들을 전문 해설사분들을 통해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섬광 매핑 파노라마라고 해서 영상들을 관람을 하실 수가 있어요. 현재는 이제 제한적 운영으로 사전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3명 이상 30명 이하 이렇게 해서 사전 예약제로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서 예약을 하시고 방문을 해주시면 관람 가능하십니다. 네. 자, 뭐 또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좀 많은 시민들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주 친환경유역통합관리센터인 물빛누리는 그 밖에도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인 가치공방이 지난달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 가치공방에서는 친환경 세제 등 물을 절약하고 수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 물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다소 어렵게만 들릴 수 있는 친환경 소비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원주 친환경유역통합관리센터에서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어린이를 대상으로는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물절약 실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요.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생태 환경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모니터링 동아리를 구성하고 친환경 소비생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성인을 대상으로는 모니터링단 양성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원주천의 오염 원인과 수질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직접 알아보는 모니터링단 양성교육 과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니터링단은 하천 수질이나 현장 조사 등 지속적인 하천 관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원주 지역의 수질 개선과 친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물빛누리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2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원주 시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기초수급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요. 이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할 신규 신청자들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생활보장과의 김명식 주무관 연결하겠습니다. 주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원주시청 생활보장과 김명식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기초수급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또 생소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자산 형성 지원 사업, 희망통장 사업인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 중에서 매월 꾸준히 근로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본인 통장에 적립하시면 장기적인 목돈 마련을 하실 수 있도록 원주시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해당 통장에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네, 그래요. 이 희망통장 종류도 좀 여러 가지라 하면서요. 네, 종류는 총 5가지인데요. 7월에 모집하는 통장 종류는 희망키움통장 1,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3가지입니다. 네. 자, 그런데 통장 가입 기준 일단 큰 틀에서 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또 소득 인정액이라는 이제 용어가 있고 개념이 있습니다만은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좀 약간 생소한 분들도 있어요. 좀 설명 좀 간략하게 해주시죠. 네. 소득 인정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인데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 인정액이 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은 정도에 따라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되실 수가 있고,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신 가구는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따라서 희망통장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본인의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희망키움통장 1, 구체적으로 어떤 통장이고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네, 희망키움통장 1은 가구원 중 근로하시는 분이 계시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가입하실 수가 있어요. 매월 근로를 유지하시면서 10만 원을 적립하시면 소득이 늘어나시면 늘어나실수록 크게 증가를 해서 네. 3년간 월 평균 35만 원 정도, 월 최대 64만 원 정도까지 지원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10만 원 정도만 적립하면은 네. 64만 6천 원까지 최대 지원받을 수 있다고요. 네네. 이게 저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매월 꾸준히 저축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 목돈 마련이 되겠군요. 네. 이 청년 희망 키움 통장은 어떻습니까? 네, 청년 희망 키움 통장 같은 경우는 매월 꾸준히 근로를 하시면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 청년께서 가입하실 수가 있는데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만 15세에서 만 39세 사이가 이제 청년으로 저희가 보고요. 매월 근로를 유지하시면서 하신다면 소득에 비례해서 3년간 월 평균 31만 원, 월 최대 52만 원 정도 지원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청년 저축 계좌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만 청년 저축 계좌는 어떻게 또 지원이 됩니까? 네, 이 청년 저축 계좌는 올해 신설되는 사업인데요. 희망 통장 같은 경우는 소득 수준이 많이 낮으신 분들만 가입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청년 저축 계좌 같은 경우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신 이제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계층의 가구라고 부릅니다. 네. 그런 분들이 매월 근로를 유지하시면서 10만 원 적립하시면서 가입 후 3년 내에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지정된 교육 3회를 이수하신다면 본인은 10만 원 적립하시면서 3년간 매월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청년 계층인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여기 좀 해당되신 분들이 제법 있겠어요. 네네. 점점 예. 늘어나는 추세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되는 겁니까? 네, 신청은 7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때는 인터넷 검색창에 희망 키움 통장 검색하시거나 원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월 17일까지라고 하니까요. 좀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또 직접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시 생활보장과의 김명식 주무관이었고요. 7월 기도회를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